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 쓰는 지구학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10월 학예평가를 치른 날이죠. 학예평가 치르신 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 모두 원하는 점수를 받길 응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늘 본 이 학예평가 문항을 같이 풀어보려고 하는데 학예평가 문항을 같이 풀어보면서 풀이를 공유하고 피드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항부터 같이 풀어볼게요. 자, 그림은 기억 원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 X와 Y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X와 Y는 그래핀과 플로렌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60개의 탄소 원자가 축구공처럼 배열된 이 신소재를 뭐라고 하죠? 그렇죠. 플로렌이라고 하죠. X는 플로렌이 되어 있고 Y는 이렇게 얇게 판처럼 되어 있는 신소재입니다. 바로 그래핀이죠. 자, 그래서 흑연의 이런 판상 구조에서 판 하나를 떼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기억선지, 기억은 탄소이다. 그렇죠. 탄소 60개로 이루어진 플로렌, 그리고 탄소로 이루어진 그래핀. 그래서 기억은 탄소가 되겠습니다. 니은, X는 그래핀이다. X는 플로렌이죠. 틀린 선지. 자, 디귿. Y는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의 소재로 활용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프는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의 소재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냥 답 3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다음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식물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C는 각각 리보솜 염료체 핵 중 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텔라코이드 구조, 이런 초코파이 구조죠. 자, 이러한 텔라코이드, 이런 텔라코이드 모여있는 그라나 구조가 이루어져 있으니까 A는 엽록체라는 거 파악할 수 있고, 자, B는 이렇게 소포체에 붙어 있는 조그만 점이 있죠. 얘가 바로 리보솜이 되겠고요. C는 핵이 되겠죠. 자, 선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A는 엽록체이다. 맞죠? 자, 니은 B에서 단백질이 합성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리보솜에서 RNA가 리보솜과 결합하면서 번역 활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번역으로 인해서 단백질이 합성됩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선지가 되겠고, 디귿, C에는 유전물질이 있다. 핵 안에는 유전물질, DNA가 존재하죠. 그래서 핵산이 존재하기 때문에 C에는 유전물질이 있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답 5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3번 가봅시다. 그림은 판의 상대적인 움직임에 따라 구분한 판의 경계에 A에서 C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A는 판이 서로 다가오고 있으니까 수렴하죠. A는 수렴형 경계가 되겠고 B는 서로 이렇게 멀어집니다. 발산하죠. 따라서 B는 발산형 경계, C는 서로 엇갈리고 있으니 C는 보전형 경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선지 볼게요. 기억 A는 발산 경계이다. 아니죠. A는 수렴형 경계죠. 니은 B에서는 해양판이 소멸한다. 자, 발산 경계에서는 해양판이 생성됩니다. 마그마가 분출하고 해양판이 생성되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선지 되겠고요. 디귿 화산활동은 B에서가 C에서보다 활발하게 일어난다. 자, 발산 경계에서는 화산활동 활발하게 일어나지만 보존 경계에서는 자, 해양판이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고 그리고 소멸되지도 않아서 해양판이 보존되죠. 그래서 보존 경계잖아요. 해양판 자체가 생성 또는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화산활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산활동은 B에서가 C에서보다 활발하게 일어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답 2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으로 가볼게요. 다음은 공기가 충전된 포장재가 물건을 보호하는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공기가 충전된 포장재로 물건을 포장한대요. 그러면 충격을 받아 멈출 때까지 뭐가 길어져서 물건에 맞는 평균 힘이 크게 작아질까요? 자, 여러분, 이거는 충격량과 관련된 내용인데 I는 FT라는 식으로 우선 적어주고 시작해야죠. 자, 이거는 충돌하는 시간, 이거는 평균 힘, 그리고 I는 충격량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포장재에 의해서 이 충격받는 시간을 늘리고 평균 힘 자체를 줄여서 충격량 자체를 일정히 유지시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선지 보겠습니다. 기억은 물건이 충격을 받아 멈출 때까지 받는 충격량의 크기를 감소시켜요? 아니요. 충격량은 일정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선지 되겠고요. 니은. 충돌 시간은 니은으로 적절하다. 자, 충돌 시간이 길어져서 평균 힘의 크기가 작아지나요? 그러니까 니은 맞는 선지가 되겠고, 디귿.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된 예로 자동차에 안전장치인 에어백이 있다. 에어백에 의해서 충돌할 때 받는 시간이 길어져서
평균적인 힘의 크기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 선지는 맞는 선지 되겠고 답 4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5번으로 가봅시다. 그림 가는 지질시대의 지속 기간을 상대적인 비율로 나타낸 것이고 나와 나는 각각 삼육충 화석과 암모나이트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고생대와 중생대 중 하나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질시대에서 가장 긴 기간을 차지하는 자, 이렇게 선칸불의 시대를 제외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중 가장 오랜 기간을 차지하는 지질시대는 어떤 거예요? 그렇죠. 고생대가 가장 길고 그 다음이 중생대, 그 다음이 신생대 순으로 길죠. 이거 파악해 주시고 자, 기가 지금 가장 기니까 기역이 고생대가 되고 니은은요 그 다음으로 기니까 니은이 중생대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삼엽충이잖아요. 삼엽충은 어느 질시대에 번성한 생물이죠? 그렇죠. 고생대에 번성한 생물이고 다는 암모나이트죠. 암모나이트는 중생대에 번성한 생물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기억은 고생대이다. 맞나요? 그렇죠. 기억 고생대죠. 자, 니은. 나는 니은에 번성했던 생물의 화석이다. 자, 나 같은 경우에는 중생대, 그러니까 니은에 번성했던 화석. 나는 자, 고생대, 그러니까 기억에 번성했던 화석이죠. 근데 나는 니은에 번성했던 화석이라고 했으니까 니은은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자, 디귿. 나와 다는 모두 해양 생물의 화석이다. 자, 산호충과 암모나이트 모두 해양에서 생존하던 생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양 생물의 화석 맞는 선지 되겠죠? 답 3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페이지 마무리하고요. 2페이지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해수의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수온 약층 혼합층 중 하나래요. 자, A와 같이 이렇게 해수면 부근에서 부는 바람에 의해서 혼합작용에 의해 깊이에 따른 수온이 거의 일정한 이 A층이 바로 그렇죠. 혼합층이 되겠고요. 그리고 B는요. 심해층과 혼합층 사이에서 수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는요. 수온 약층이 되겠죠? 자, 항상 이 약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언가가 급격하게 변한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자, 그랬을 때 선지 보겠습니다. 기억. A는 기권의 영향을 받는다. 혼합층은 해수면 부근에서 부는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혼합작용이 일어나는 층이죠. 그래서 바람의 영향, 그러니까 기권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니은. B에서는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수온이 낮아진다. 자, 수온 약층에서는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수온이 낮아지고 있죠. 니은 맞는 선지고요. 디귿. 해수는 지구 시스템 중 수권에 해당한다. 자, 이 해수의 층상 구조는 수권에 해당되는 층상 구조이겠습니다. 디귿 맞는 선지고 답 5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다음 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산소, 마그네슘, 네온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기억 바로 보도록 할게요. 산소의 양성자 수는 6개이다. 자, 양성자 수는 뭐죠, 여러분? 양성자 수는 원자 번호와 같고요. 그리고 양성자 수는 또 뭐랑 같아요? 양성자 수는 그렇죠. 중성 원자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전자의 수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의 수 세면 양성자의 수 나와요. 산소 같은 경우는 전자의 수가 원자가 전자 6개, 그 안에는 전자 2개니까 8개죠. 그래서 양성자 수 6개가 아니라 8개가 되겠습니다. 기억 틀렸고요. 니은. 원자가 전자 수, 원자가 전자 수는 가장 바깥 껍질에 위치한 전자의 개수죠. 산소는 6개고 마그네슘은 2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산소가 마그네슘보다 작다. 아니죠. 더 많죠. 디귿. 산화 마그네슘에서 마그네슘 이온은 내용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 자, 항상 이 양이온은요. 이 원소와 가장 가까운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따릅니다. 자, 그랬을 때 네온 어디 있어요? 네온은 자, 1주기, 2주기, 3주기 원소 중에 2주기 18쪽에 위치한 원소가 되겠죠. 여기 네온이 위치하고요. 그리고 마그네슘은 여기 3주기 2족에 위치한 원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마그네슘은 가장 가까운 비활성 기체 뭐예요? 네온이죠. 네온에 자, 이온이 되었을 때 이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귿 맞는 선지 답 2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8번 가봅시다. 그림은 카탈레이스. 자, 카탈레이스 나오자마자 효소라고 즉각적으로 반응해줘야 되고요. 카탈레이스는 효소입니다.
카탈레이스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과산화수소 반응. 자, 분해 반응에서의 에너지 변화를 푸는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 실험에서 시험관 A와 B의 물질 첨가 여부와 실험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카탈레이스는 주로 간에 포함되어 있는 효소인데요. 카탈레이스가 이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H2O2죠. 과산수소라고 하는 독성 물질. 과산수소는 독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역할을 해줘요. 분해를 해서 해독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반응식이 이렇죠. 두 개의 과산화수소가 카탈레이스라는 효소와 결합하면 자, 두 개의 물을 만들고 그리고 산소기체가 방출합니다. 이 산소기체 때문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포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A와 B를 보면 A와 B는 지금 과산화수소를 모두 첨가를 했고요. 과산화수소 모두 첨가했고요. 그리고 중류수 A에선 중류수 말고 감자즙을 첨가했네요. A에는 감자즙 첨가했고 B에는 그냥 물만 첨가했습니다. 증류수만 첨가했어요. 자, 그래서 서로 변인을 잘 통제를 한 거죠. 자, 그랬을 때 감자즙 첨가한 A에서는 기포 발생했고 이 기포가 뭐라고요? 이 기포가 산소 되겠어요. 자, 산소가 발생했습니다. B에서는 중류수만 넣었으니까 당연히 기포 발생 안 하겠죠? 자, 그랬을 때 기억 선지 볼게요. 카탈레이스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기억이다. 자, 카탈레이스는 효소이기 때문에 결합했을 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효소의 특징이죠. 자, 그랬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요, 반응물과 활성할 때, 자, 반응이 일어날 때의 에너지, 이 차이가 바로 활성화 에너지이죠. 자, 이만큼이 활성화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이 기억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카탈레이스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 기억이 아니라 이 주황색으로 해놓은 이 정도의 간격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선지. 자, 니은. A에서 실험 결과 발생한 기포에 산소가 있다. 맞죠? 자, 디귿. 감자즙에는 카탈레이스가 있다. 감자즙에 카탈레이스가 있기 때문에 산소 기체가 발생했잖아요. 여기 과산수소와 반응해서 산소 기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선지 되겠고 답 4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다음 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20ml에 묽은 염산을 10ml씩 첨가하여 수용액 가와나를 만들었을 때 수용액 속에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20ml에는요 동그라미 3개와 네모 3개가 들어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동그라미와 네모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 동그라미와 네모가 수산화 나트륨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염산 10ml를 첨가했더니 보세요. 지금 동그라미와 네모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뭐냐면 나트륨 이온이거나 수산화 이온이요. 근데 그 외에 나머지 이온이 하나 등장했죠. 자, 이 이온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 문항을 풀려면 알짜 이온과 구경꾼 이온이 뭔지를 잘 파악해 줘야 됩니다. 자, 알짜 이온은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이기 때문에 반응할 때 양이 줄어들어요. 반응 시 양이 줄어들고요. 구경꾼 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이온이기 때문에 구경꾼 이온은 반응할 때 양 자체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자, 그래서 알짜 이온은요.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자, 이렇게 수산화나트륨 이온과 묽은 염산을 반응시켰을 때 알짜 이온은요. 수소 이온이랑 수산화 이온이 반응해서 물이 되잖아요. 물이 돼서 수소 이온 혹은 이 수산화 이온이 사라지니까 양 자체가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알짜 이온이 되겠고요. 나머지 나트륨 이온 그리고 염소 이온 자체는 양 자체가 변하지 않아요. 이 친구들은 서로 반응을 해서 뭐 물을 생성하거나 어떠한 것을 생성하는 것들이 아니죠. 그래서 구경꾼 이온이 되기 때문에 양이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여기에서 자, 염산 10ml를 첨가했더니
네모는 3개고 여기 네모가 2개가 됐죠. 동그라미 3개인데 여기 동그라미 3개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동그라미 양이 일정히 유지됐어요. 아, 그러니까 동그라미는 뭐다? 구경꾼 이온이구나. 그리고 네모가 뭐예요? 알짜 이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모가 알짜 이온이 수산화 이온이 된다라는 거죠. 자, 네모가 수산화 이온. 그리고 이 동그라미가 나트륨 이온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염산 첨가했는데 지금 여전히 수산의 이온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수산의 이온이 남아있으니까 수소 이온은 이 수산의 이온과 결합해서 모두 물로 변했을 겁니다. 그래서 수소 이온은 없어요. 그러면 남은 이 세모는 뭐예요? 그렇죠. 염소 이온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염산 신미를 첨가했을 때 염화이온 하나가 이렇게 등장했으니까 그리고 염화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HCl 수용액의 10ml에는 염화이온이 1개, 이렇게 세모 1개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수소이온 또한 1개 있다는 거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HCl 이 농도 안에 10ml 안에 염소이온과 그리고 수소이온이 몇 개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ml에는 N개, 각각 N개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 수산화 이온이 수용액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가의 액성은 뭐예요? 염기와 산중에. 그렇죠. 염기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자, 이 정도로 파악을 하고 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는 나트륨 이온이다. 자, 동그라미는 뭐예요? 나트륨 이온이죠. 그래서 기억 맞는 선지. 니은 가에 BTB 용액을 넣으면 수용액은 노란색으로 변한다. 자, 가는 염기성입니다. 염기성인데 BTB 용액을 넣었을 때 노란색으로 변하는 액성은 뭐예요? 산성이죠. 그러니까 이 니은 선지는 가가 산성이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죠. 염기성이죠. 니은 틀린 선지에 대했고요. 디귿 나의 HCl 수용액 20ml를 더 첨가한 용액, 자, 첨가 혼합 용액은 중성이다 라고 했네요. 자, 일단은 나 그림에서 이 이온을 각각 n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이온의 개수를 n이라는 숫자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 수소이온 그리고 염소이온 그리고 나트륨이온 수산화이온이 있는데요. 세모가 지금 수소이온이죠. 수소이온 2개 있습니다. 그래서 2N 적어보고 그리고 동그라미는 나트륨이온인데 나트륨이온 3개 있죠. 나트륨이온 3개 3N 적어보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 이 동그라미 했고 자, 네모 남았죠. 네모가 1개 있으니까 수산화이온이 N개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 자, 그랬을 때 자, 세모가 지금 염소이온이네요. 그래서 염소이온 여기 N이라고 적어 볼게요. 세모가 2개죠. EN이라고 적어 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HCl 수용액 10ml 첨가합니다. 10ml에는 각각 수소이온과 염소이온 N개씩 있다고요. 자, 그래서 자, 10ml에 수소와 염소이온이 N개씩 있는데 20ml 첨가하니까 2N개가 첨가됐겠죠. 그래서 수소이온 2N, 염소이온 2N 이렇게 첨가해서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반응했더니 자, 볼게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은 서로 반응해서 물이 되죠. 자, 그러면 수소이온 개수에서 수산화이온 개수 빼면 N개니까 N개의 물이 만들어져요. N개의 물이 만들어지고 자, 그러면 수소이온 1개가 남죠. 1개가 남고 수산화이온 0개 됩니다. 그리고 구연기 이온은 서로 합쳐서 4N 되고 나트륨 이온은 3N으로 그대로 내려오죠. 자, 그러면 이 수소이온이 지금 N개가 남기 때문에 이 용액의 액성은 뭐예요? 액성은 맞아요. 이 용액의 액성은 산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HCl 수용액 20ml를 더 첨가한 혼합용액은 중성이 아니라 산성이라는 거죠. 이거 틀린 선지 답 1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다음 1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에 대한 실험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실험은 삼투압차에 의한 이동이 되겠죠.
삼투압 차에 의한 물질의 이동이 되겠습니다. 자, 가부터 볼게요. 비커 1에 3 준비하고 1에는 설탕 10%, 자, 7%, 2에는 기억, 그리고 3에 니은은 온다라고 해요. 기억과 니은은 20% 설탕 용해, 그리고 중류수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양파는 식물세포죠? 그러니까 세표복이 있는 식물세포라는 거 확인해 주고요. A-C 분리를 준비하고 A를 1에, A를 1에 넣었대요. 1. 그러니까 농도 10% 용액에 넣었대요. 자, B 같은 경우에는 2에 넣었고요. 그러니까 기억에 해당하죠. C 같은 경우에는 3, 그러니까 니은에 해당하죠. 자, 넣었는데 지금 A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A는 지금 세포 안과 바깥의 농도가 같다라는 거죠. 따라서 등장액에 넣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B 같은 경우에는 세포가 팽팽해졌어요. 세포가 팽팽하다? 팽윤 현상이 나타났네요. 식물세포니까 팽윤이죠. 자, 팽윤 현상이 나타났고, 그랬을 때 지금 팽윤 현상이 나타나려면 물이 어때요? 세포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물이 들어오는 경우는 물은요,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농도가 지금 세포 안이 더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 농도가 세포 바깥이 더 낮아요. 자, 그랬을 때 이 등장액은요, 지금 세포 안팎의 농도가 같으니까 지금 세포 바깥의 농도가 10%면 세포 안의 농도도 10%인 거죠. 즉, 세포의 농도는 10%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세포의 농도가 10%인데 그 바깥에 있는 용액은 10%보다 그럼 낮다라는 거죠. 10%보다 낮아요. 자, 여기다 적을게요. 10%보다 낮습니다. 자, 그래서 팽윤이 일어났고 10%보다 낮은 농도를 가지고 있는 용액에 넣었으니까 그렇죠. 저장액에 넣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C 같은 경우에는 세포막과 세표벽이 분리되었습니다. 따라서 원형질 분리라는 현상이 일어났고요. 자,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게 되었고, 자, 어디에 넣으면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요? 자, 일단은 물 자체가 빠져나와야지 이런 식으로 홀쭉해지죠. 자, 물이 빠져나오는 이유는 물은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죠. 그러니까 지금 주변 용액의 농도가 더 높다라는 거예요. 자, 세포의 농도 10%인데 주변에 있는 농도가 10%보다 높기 때문에 지금 물이 빠져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지금 10%보다 농도가 낮은 B는 뭐예요? 증류수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B에는 증류수를 넣었구나 확인할 수 있고, 자, C는 뭐예요? C에는요, 10%보다 높은 20% 설탕 용액을 넣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파악하고 선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은 20% 설탕 용액이다. 기억은 아니요, 중류수죠. 기억은 틀린 선지. 자, 니은 다에 비해서 삼투가 일어났다. 자, 지금 다에 여기 B에서 물이 이동합니다. 따라서 삼투 현상이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죠. 디귿 다의 C에서 물이 세포 안에서 밖으로 이동하였다. 자, 지금 물이 세포 여기 안에서 바깥으로 이동하면서 원형질 분리가 일어났고, 자, 지금 주변의 농도가 10%보다 높기 때문에 고장액에 넣었다라는 거까지 파악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선지, 답은 4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2페이지 마무리를 하고 3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그림은 빅뱅 이후 초기 우주에서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기까지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빅뱅이 일어났고 기본 입자 쿼크라던가 렙톤과 같은 기본 입자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쿼크와 렙톤이 모여서 중성자와 양성자가 만들어졌죠. 자, 그런 다음에 양성자 2개 그리고 중성자 2개가 모여서 헬륨 원자핵을 만들어내었는데요. 그 과정을 뭐라고 했어요? 이 과정을요, 빅뱅 핵합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2와 3 사이에서는 빅뱅 핵합성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헬륨 원자핵과
수소 원자핵이 생성된 시기가 빅뱅 약 3분 후라고 했어요. 자, 이것까지 파악해 주고요.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양성자는 기억으로 적절하다. 맞죠? 자, 니은. 우주 배경 복사는 일시기에 방출되었다.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약 38만 년 후에 방출되었고요. 그러니까 3보다 이후 시기에 방출되었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선지. 디귿. 우주의 온도는 3시기가 2시기보다 높다.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온도 어떻게 돼요?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죠? 그러니까 3시기가 이 시기보다 온도가 낮다라는 겁니다. 디귿 틀린 선지 답 1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1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주기율표 일부에서 영역 가에서 다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네요. 자, 선지 바로 볼게요. 기억. 가에 속하는 원소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가 같다. 여러분, 전자 껍질수는 주기율표에서 뭘 뜻해요? 주기를 의미하죠. 근데 가에 속하는 원소, 그러니까 같은 족이잖아요.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는 이 주기가 일정한 게 아니라 전자 껍질 수가 같은 게 아니라 뭐가 같은 거예요?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선지고요. 니은. 나에 속하는 원소는 화학 성질이 비슷하다. 자, 화학 성질이 비슷한 원소는 어디에 모아놨어요? 같은 족에다가 모아놨죠? 세로줄에 모아놨습니다.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나에 속한 원소 화학 성질이 비슷한 게 아니라 전자 껍질 수가 같은 거죠. 니은도 틀린 선지. 디귿. 다에 속하는 원소는 비금속 원소에 해당한다. 다에 속하는 원소는 할로젠 원소. 이죠. 할로젠 원소는 17쪽에 포함된 비금속 원소입니다. 그러니까 맞는 선지죠. 답 2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는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들의 질량비를 나는 태양과 기억 니은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수소와 헬륨 중 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자, 우주에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약 3대 1이죠. 그러면 수소가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수소가 많은 니은이 더 많죠? 니은이 수소가 되고 기억은 헬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키르이호프의 원리를 사용해서 태양에 어떠한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본 거죠. 자, 그래서 키르이호프의 원리라는 거 살펴보고, 키르이호프의 원리는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가 이런 식으로 모두 동일하면 여기에는 두 원소는 같은 원소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겹쳐봤더니 기억 모두 동일하니까 기억이 태양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기억은 헬륨이죠. 헬륨 포함되어 있고, 니은도 보니까 어때요? 대부분이 일치하는 거 파악할 수 있죠. 일치하니까 태양에 수소가 포함되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선지 볼게요. 기억은 수소이다. 기억은 헬륨이죠. 틀린 선지. 자, 니은. 태양의 대기에 기억과 니은이 있다. 키르요프의 원리에 의해서 태양의 대기에 수소 헬륨이 있다는 것, 즉 기억과 니은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디귿. 별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별을 구성하는 원소를 알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별의 스펙트럼을 이렇게 분석하면 각각의 방출선과 이 별의 대기의 스펙트럼을 대조해 가면서 키르요프의 원리를 이용해서 원소, 구성 원소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선지 답 4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가볼게요. 다음은 설탕. 설탕은 공유결합 물질이 되겠고요. 그리고 염화나트륨은 이온결합 물질이 되겠죠. 그리고 물질 A의 전기 전도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라고 했어요. 자, 전류가 흐르면 LED에 불이 들어오는 전기전도서 측정기를 준비하고요. 고체 상태의 설탕, 염화나트륨 A의 전기전도성 측정기를 접촉하여 LED를 관찰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수용액 상태에 설탕, 염화나트륨 A의 전기전도성 측정기를 담가서 LED를 관찰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공유결합 물질은 전기전도성이 없죠. 하지만 이온결합 물질 같은 경우에는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전도성이 없으나 수용액 상태에서는 이온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전도성을 띨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도 지금 염화나트륨과 같은 성질이 되기 때문에 A는 이온결합 물질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설탕 공유결합 물질이다. 맞죠? 니은, 수용액 상태에서 염화나트륨의 양이온과 음이온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죠? 니은, 맞는 선지. 디귿, 염화칼슘은 A를 적절하다.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자, 칼슘은 금속 이온, 염소는 비금속 이온이기 때문에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한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온 결합 물질 A로 적절하다. 맞는 선지가 되겠죠? 답 5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15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수평 방향으로 각각 VA, VB, VC의 속력으로 동시에 던진 물체 ABC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모는 종에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기억 성질 바로 볼게요. VA는 VB다 했는데, 자, 지금 시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똑같이 진행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VA와 VB는 서로 같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랬을 때 A와 C는 지금 이렇게 같은 고도에 위치하는데 같은 고도에 떨어뜨렸어요. 그러면은 A와 C가 지표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요. 자, 연직 방향으로 볼 때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공이 떨어지죠. 근데 같은 높이에 떨어졌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동시에 지금 지표에 도달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평 방향으로 바라봤을 때 여기에서 여기까지 A가 이동한 시간이랑 C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시간이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자, 시간이 서로 같은데 이동거리가 수평의 이동거리가 C가 더 멀죠? 그렇기 때문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에서 시간은 같은데 자, 시간은 같은데 거리가 더 머니까 C의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보다 C의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속도 분포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선지 볼게요. 기억. A와 B의 속도 같다. 맞죠? 니은. 수평면에 A가 C보다 먼저 도달한다. 자, A와 C는 지금 고도가 같은 곳에서 떨어뜨리니까 A와 C가 동시에 도달할 겁니다. 틀린 선지. 디귿.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수평만의 속력은 C가 B보다 작다. 자, 수평만의 속력이 지금 C가 B보다 크죠? 그러니까 디귿도 틀린 선지 답. 1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3페이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4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다음은 지구와 생명의 역사에 변화를 가져온 화학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철의 재련 이렇게 일어났고, 광합성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광합성은요, 6CO2, 이산화탄소와 물이 반응해서 포도당과 산소 형성하죠. 그러니까 기억도 CO2네요. 자, 기억은 CO2이다. 맞죠? 니은 철의 재련에서 산화철은 산화된다. 자, 일단 첫 번째, 산화철에서 산소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자, 산소를 잃는 반응 뭐예요? 환원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철은요, 삼가의 양이온을 띠죠. 그런데 철이 중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자가 결합했다라는 거죠. 전자를 얻었어요. 전자를 얻었으니까 환원이죠. 그래서 산화는 아닙니다. 이은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디귿. 광합성을 하는 생물의 출현으로 대기의 산소 농도가 증가하였다. 자, 산소를 이렇게 광합성에 의해서 배출하니까 산소 농도가 증가했죠? 답 3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보도록 할게요. 표가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특징, 기억과 니은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고 나는 가의 특징 중 물질 A와 B가 갖는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다. A와 B는 각각 DNA와 단백질 중 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구성원소에 탄소가 있다 라고 물어봤는데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 포함되어 있고요.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구성원소의 탄소는요. 지금 DNA와 단백질 모두 포함되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억이 A와 B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는 기억에 해당하는 질문이 된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요.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이다. 자,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인 거 뭐예요? 핵산, DNA죠. 자, 그래서 DNA에 해당되는 것만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니은만 있는 이게 지금 니은이고, 자, 니은이 지금 뉴클레오타이드가 단위체이다 물어보니까 이 B가 바로 DNA가 된다라는 거고요. 남은 이 A가요? 그렇죠. 단백질이 된다라는 거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선지 바로 볼게요. 기억 A는 DNA다. 아니요, A는 단백질을 했죠. 틀린 선지, 니은. B에는 펩타이드 결합이 있다. 자, 펩타이드 결합은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아미노산이 서로 결합해서 단백질을 형성할 때 펩타이드 결합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B에는 펩타이드 결합이 없습니다. B에는 수소 결합 그리고 공유 결합이 존재하죠. 자, 디귿. 기억은 구성 원소에 탄소가 이다라고 했는데 기억은 보니까 네, 맞네요. 그래서 디귿 맞는 선지 답 2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18번 가볼게요. 그림 가는 규산일 3연체의 구조를 나는 각섬석의 결합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A와 B는 각각 규소와 산소 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이 규산일 3연체 SiO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소 하나, 산소 4개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A가 규소, 바깥에 있는 B가 산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기억 A는 규소이다. A는 규소 맞죠? 자, 니은 각섬석은 규산형 광물이다. 자, 규산형 광물은 이 규산형 삼면체를 기본 구조로 하는 광물을 말하는데 지금 규산형 삼면체 기본 구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니은 맞는 선지 되겠고요. 디귿 나에서 규산형 삼면체는 인접한 규산형 삼면체와 산소를 공유한다. 그죠? 산소 소를 이렇게 공유하죠. 디귿 맞는 선지 다 5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가볼게요. 그림은 세포에서 일어나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와나는 각각 번역과 전사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DNA가 지금 RNA로 변환되죠. RNA에서 DNA 정보를 추출합니다. 이 과정이 뭐예요? 그렇죠. 전사죠. 자, 그리고 나가정은 지금 RNA에서 추출한 이 정보,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아미노산들을 끌고 와서 아미노산을 서로 펩타이드 결합시키면서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번역이라고 했죠. 자, 그랬을 때 RNA의 구조를 보니까 지금 이렇게 아래쪽으로 돌기가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가닥을 주형 가닥으로 해서 여기 있는 가닥을 따서 RNA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가닥과 여기에 있는 가닥이 서로 상보적인 결합을 이루겠습니다. 자, 그러면 UCC잖아요. UCC는 앞에 뭐가 있었길래 UCC가 된 거예요? 자, U는 A와 상보적 결합하고 C는요, 구아닌과 상보적 결합. C는 구아닌과 상보적 결합하죠. 자, 그러니까 D는 A, G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기억을 한번 구해보려고 하는데, 자, 일단은 AGG가 있으니까 여기에는 티아민과 상보적 결합, 그리고 사이토신 이렇게 상보적 결합을 하죠. 자, 그럼 여기는 그냥 쓰면 되겠죠? 사이토신은 구아닌은 사이토신, 아데닌은 티아민과 상보적 결합을 합니다. 자, 이 물음표도 구할 수 있을까요? 물음표는 지금 여기 있는 가닥을 이용해서 RNA를 만들었으니까 G가 되고 C가 되고 U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가는 번역이다. 아니요, 가는 전사라고요. 기억 틀린 선지, 니은. 기억과 니은 각각의 염기 서열에는 모두 아데닌이 있다. 자, 기억과 니은에는 아데닌이 있는데 기억에는 아데닌이 있어요? 없잖아요. 니은 틀린 선지, 디귿. 코돈 CUC는 아미노산 1을 지정한다. CUC에 의해서 아미노산 1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아미노산 1을 이렇게 붙였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다 2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는 스펙만에서 각각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물체 A, B가 벽에 충돌하여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 B의 질량은 각각 M이다. 그림 나는 A, B가 벽과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 B가 벽과 충돌하는 시간은 각각 T이고 시간축과 곡선이 만드는 면적은 A와 B가 서로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A와 B야. 자, A와 B의 면적이 같다라는 소리는 지금 이 면적 자체가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I는 FT, 그러니까 충격량 자체가 같다라는 거죠. 충격량이 같은데 지금 시간은 T, B는 ET만큼 소비했으니까 자, 보세요. 자, I는 FT인데 T가 지금 이렇게 있고 A는 F고요. 그리고 I는 FT인데 시간이 ET로 늘었어요. 그러면 B는 2분의 F가 되어야지 이렇게 충격량이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B의 충격량 2분의 F고 A는 F라는 거 우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바로 선지 보도록 할게요. 기억, 벽과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와 B가 서로 같다. 지금 면적이 같으니까 A와 B가 서로 충격량이 같겠죠. 니은, 벽과 충돌하기 전 물체 속력은 A가 B의 2배이다. 자, 이거는 이 공식을 파악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충격량은 FT로도 구할 수 있지만 운동량의 변화로도 구할 수 있죠. 자, 운동량의 변화는 어떻게 해요? 나중 운동량 0입니다. 0에서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 2mVA죠. 자, 그리고 얘가 같아요. 왜냐, 충격이 같으니까. 자, B의 운동량, 자, 처음 B의 운동량, 자, 나중 B의 운동량이 0이죠. 0에서 빼기 처음 B의 운동량은 M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MVB가 된다라는 거죠. 자, 얘네들이 서로 같으니까 속도, A와 B의 속도비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VB분의 VA는 얼마가 돼요?
2분의 1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벽과 충돌하기 물체의 속력은 A가 B의 2분의 1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유는 틀린 선지죠? 자, 디귿. 벽과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 구했죠? B가 A의 2배이다. 자, B가 A의 2배인가요? 아니요. 2분의 1배가 되겠죠? 디귿 틀린 선지? 답 1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10월 학력평가 통합과학 문항들 같이 풀어보았고, 마찬가지로 궁금한 점이나 설명과 관련된 피드백 사항들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다음 영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10월 학력평가 치르신 분들 고생 너무 많으셨고, 이 영상 시청하신 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